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모남TV의 주모남입니다. Just keep buying 테슬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025년 12월 10일이고요. 일단 들어가기 앞서 현재 한국에 있는 이제 기자들의 수준인데요. 테슬라 주주 어쩌나 스페이스X 가치 오르자 쪼개기 상장 리스크 커져. 언론사의 욕총으로 삭제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썼던 기자는 테슬라 안에 스페이스X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뒤에 광고제가 명확합니다. 현대차 AI 레벨 2 기습 탑재, 테슬라 FSD 사망 선고. AI 시대 승자는 삼성도 아니고 테슬라도 아니다. 바로 현대차다. 바로 현대차가 서울경제의 광고주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특히나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봤던 사람 입장으로는 테슬라를 보면서 현대차를 걱정을 하고 있죠. 한국 언론은 이렇게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최대 광고주의 입을 맞춰서. 네, 이분 계속 나오는데요. 김필수 교수라고 부르기에는 참 애매한데요. FSD로 사람 죽길 바라는 우리 이 김필수 자칭 교수라는 사람은요, 빨리 죽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전하는 사망자 수를 보면요, 2024년만 하더라도 사망자 수가 2,521명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만 모를 수가 없죠. 이미 자동차 사망 사고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FSD 도입을 통해서 이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낮춘다면 그것만으로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또 뒤에 뭔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앞에 나와서 전기차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걱정하는 척을 하고, FSD도 여기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척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수인지라는 게 물음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한국에 대한 이제 한국의 돈 가치가 많이 줄었는데요.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 2025년 최저시급이 1,030원인데 결론적으로 달러로 환원했을 땐 다 7달러입니다. 7달러. 오늘 이제 환율이 1,477.80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점점 이 구매력이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민생지원권 20만원 나온다. 3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여부는 돈을 뿌리면 뿌릴수록 화폐가 흔해지고, 화폐가 흔해지면 흔해질수록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1차 때 9조 693억 원, 2차 때 총 4조 4,527억 원. 만약 여기 3차까지 뿌리면 얼만큼 풀릴까요? 근데 그들은 알죠. IMF 만나서 효과가 낮았다. 오건영 씨 굉장히 유명하죠. 향후 5년을 보면 환율을 1250원 내려갈 확률보다 155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분도 알고 저도 하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압니다. 저렇게 돈을 풀면 풀수록 환율은 계속 오른다. 소연님이 말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앱을 받을 수 있고요.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고 저도 받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받을 수 있고요. 이거 볼 때는 이제 월드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에나 완전 자율주행을 선물로 줄 수 있고요. FSD를 선물로 줄 수 있고, 이거 역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큰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김준성 애널리스트님이 글을 적었는데,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전화, 문자가 되는 전기폰을 버리고 데이터 업로드, 다운로드 가능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려 전망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언어 데이터,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텍스트 등 인간이 언어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축적되고 이를 훈련하여 인간지능을 뛰어넘는 LLM, 즉 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하리라 예측했다면 어땠을까요?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스마트카를 사용함으로써 이동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축적되고 이를 훈련하여 인간이 야기하는 사고, 즉 음주운전, 졸음운전, 분노운전, 스마트폰 운전 등 인간에게 지출하는 비용, 즉 운전하는 이 노동의 대가를 제가 대형 행동 모델이 등장한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래가 조금씩 다가오는데, 만약에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운전 로봇 사용 비용이 10,000원이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승차 공유, 차량 공유, 렌터카, 국내선, 그리고 주차장을 가득 메운 자가용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앞으로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P, 가격, Q, 수요, C, 비용. 시장 가치를 논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로보택시가 되어서 이걸 다시 재정립하면 그 퍼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 50개 주 개별을 이제 연방 차원으로 한 번에 승인을 하는 걸로 하는데 이제 X를 보니까 이게 이제 서명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유튜브에 만들어서 올리겠는데 우리가 AI 분야에서 계속 선도하려면 단하의 규제 체계만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이 경쟁에서 모든 국가들 이기고 있지만 50개 주가 각자 규제와 승인 절차에 관여한다면 그 우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중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AI는 아직 유아기 단계에서 파괴될 수 없다. 그래서 연방 차원으로 이런 거는 규제를 혁파하겠다. 그래서 혁파를 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수혜가 테슬라도 포함이죠. 일론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우주, 즉 스페이스X 상장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연 시간이 거의 없는 태양 동기 궤도에 로컬 AI 연산 능력을 탑재한 위성들을 띄우고요. 그리고 계산 결과만 지연 시간이 거의 없는 태양 동기 궤도에 로컬 AI 연산 능력을 탑재한 위성들을 또 띄우고 오직 계산 결과만 지구로 전송하는 방식이 앞으로 3년 안에 AI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4년 안에 단연코 가장 빠르게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지구상에 이미 쉽게 얻을 수 있는 전력 공급원이 부족해지고 있고요. 연간 100만 톤의 위성을 쏘아올리고 위성 한 기당 100kW 전력을 공급하며 운영비나 유지보수 비용 없이 연간 100GW 규모의 AI 컴퓨터를 추가할 수 있고 스타링크 네트워크와 고대역 레이저 통신을 연결됩니다. 다음 단계는 달에 위성 공장을 짓고 이런 꿈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구에는 전력도 한정적이고 토지도 한정적이고 공간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우주에 하면 태양광으로 전력을 얻고 냉각을 시켜서 뜨거운 거를 이제 줄여주고 공간도 무제한, 즉 AI 우주 자율주행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와 협업을 하면 또 하나 더 AI5와 AI6 같은 고성능 추론칩의 대규모 판매 및 공급 매출이 새롭게 추가될 것이다. 위성을 띄워서 거기서 학습하려는 칩, 바로 엔비디아 칩도 아니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AI5와 AI6 칩을 볼 수 있는 거죠. 7, 8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맞춰서 삼성 파운드리는 열심히 지금 양산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 공장에 일론 머스크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말 역시 그 공장이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전용 팹이 되지 않을까. 그 팹을 통해 삼성전자는 테슬라에 대한 노하우를 받고 일론 머스크 입장으로는 이렇게 해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 수 있다. 서로 노하우를 땡길 수 있는 그런 윈윈인데요. 일단은 최근 파운드리 C 분야의 시니어 매니저를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학사 기준 15년 이상, 박사 기준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C 직무는 수주한 칩이 양산에 들어가기 직전 발생하는 각종 기술적 오류를 해결하고 공정 최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채용은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맡긴 AI5 칩 등 핵심 물량 양산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고요.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AI5 칩 후속작인 AI6 칩은 이미 23조 7천억 어치를 수주해 놓고 있습니다. AI5 칩 양산 일정이 다가오면 테일러 공장 가동 준비도 막바지인데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는데 업계는 삼성전자 2나노 공정 수율이 50에서 60%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3나노 공정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 노하우가 2나노에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던 편기고 삼성전자가 선단 공정에서 TSMC와 기술 격차를 의미있게 좁힐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요즘 돌아가는 판을 보면 미국에서 TSMC의 힘을 좀 빼면서 인텔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힘을 실어주는 구도가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고 이것을 잘 따라서 기술 격차를 많이 좁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어텍스2에는 변압기 설치 시작했다고 조태거 마이너님께서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새로 퓨어 비전 FSD가 장애물을 0.1초 이내에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레이더도 없고 라이다도 없고 순수 카메라 입력만으로 비전 온리 전략, 즉 엄청나죠. 사람의 이 반응 속도와 차의 반응 속도가 눈으로 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통 완성차 업체들은 아직 OTA조차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OTA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이만큼 기술 격차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약 3주 후면 테슬라 로보택시가 오스틴에서 조수석 포함 누구도 타지 않은 무인으로 운행을 시작할 거고요. 테슬라는 1월, 2월에 더 큰 규모의 모델이 출시인데 연쇄적 사고 능력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기술이 나왔는데 한 명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이 데이터만으로 충분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1월, 2월에 엄청난 모델이랑 자체가 이미 큰 모델, 지금 현재 모델보다 더 큰 모델이라는 거죠. 그 비교고는 테슬라 내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기업가치 1.5조 달러, 자금 조달 300억 달러인데요. 이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AI 경쟁이 누가 더 빠르게 더 많은 자원을 모아 배치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고 판단을 했고, 스페이스X가 IPO로 수백억 그리고 수천억 달러 현금 확보를 필요성을 대두를 했습니다. 즉 단기 전략은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 개조 분산형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요. 여기에 AI5, AI6 그리고 옵티머스 등등이 들어가고, 장기는 달 표면에 완전 자동화된 위성 공장 건설하고 달에 태양광 발전소, 전자기 레일건, 지구에서 만든 부품 거의 없이 달에서 직접 AI 전용 대형 위성을 양산하고 레이건으로 로켓 없이 바로 달 탈출 속도까지 쏴서 우주로 내보내고, 목표 연간 100테라와트 이상의 AI 컴퓨팅 파워를 우주에서 확보. 네, 스페이스 X는 내년에 IPO 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모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XAI를 보면 24시간 7일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CEO 심야회 전 직원 총출동,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한 속도와 효율과. 여러분 회사에 CEO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 공장이 이렇게 왔는데 혼자 덜렁와서 새벽에 이럴까요?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대표가 오면요, 몇 회 뭐 이것저것 막 수행 비서부터 해가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 사실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직원처럼 나타나서 이 새벽에 24시간 7일 365일 시간과 상관없이 현장에 와서 현장에서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막힌 병목을 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거 내용을 했는데요. 물리학과 공학 관점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 불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웃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이트런 GPU 클러스터를 2개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는 전 세계 전체 궤도로 보낸 물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 군집을 운영 중이고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어느 회사도 어느 국가도 궤도 로켓을 일관적으로 착륙시키고 재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AI 컴퓨터를 가장 낮은 비용을 수행하는 방법은 태양광 위성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데요. 어쩌면 종이와 연필로 한 물리 경제 분석이 당신들 것보다 훨씬 뛰어날 수도 있다. 어쩌면 세계 최고 엔지니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종이와 연필 이상 연구를 이미 했을 수도 있다. 아마 여기서 은하계급 두뇌락을 자칭한 사람들이 몇 분 동안 고민해도 떠올리지 못할 냉각 솔루션을 이미 생각해냈을지도 모릅니다. 구글 CEO 역시 우주 데이터 센터가 10년에 정상적인 것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러죠. 현재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도 운영하지도 않고 대규모 위성 클러스도 없고 로켓 착륙해 본 적도 없고 일론과 구글이 둘 다 틀렸다고. 근데 일론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게 살기로 한 작정한 것이다. 그들이 어리석음을 멈추도록 막으려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뭐 대표적으로 김필수 교수가 말하는 것만 봐도 느껴집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나 그리고 구글의 CEO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펜 때만 굴렸던 사람들이 현재 시장에서 그런 지식을 갖고 뭔가 물리적으로 만든 사람들과 싸웠을 때 과연 그 대응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